신림역 사건 충격이 재가시지도 않은 가운데 또다시 서현역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한 묻지마 난동이 발생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잔혹한 범행이 벌어진 시간, 승재원 연구님, 네. 10분도 안 됐다고요? 사실 기본적으로 시간이 5시 55분에 시작을 합니다. 5시 55분에 그 분당 서현에 있는 인도로 자동차가 하나 돌진을 합니다. 돌진을 해서 5명이 다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서 범죄를 멈추지 않습니다. 네. 다시금 그 자동차에 내려서 가까운 이제 백화점 쇼핑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시간이 5시 59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불과 한 6시 5분, 6시 6분 정도에 이제 체포하게 되는데요. 네. 사실 이게 경찰이 적극적으로 체포를 하게 되었고 그 피의자가 도망가는 걸 시민들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쪽으로 도망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피해자들이 이렇게 몸에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쇼핑몰에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혈을 해서 사실 피해가 좀 많이 좀 줄었다라는 점 분명히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칭찬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근처에 있던 지구대에 있던 그 지구대장과 그다음에 순경이 방패를 들고 바로 근처로 뛰어가서 그 피해자를 체포했다는 점, 그리고 주위에 있는 피해자들이 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혈함으로써 피해가 좀 최소화됐다는 점은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지금 아마 굉장히 위독한 분이 2분 있다라고 합니다. 그분들의 어떤 건강도 빨리 쾌차하시고 나머지 분들도 좀 건강이 빨리 쾌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박상규 의원님, 피의자 최 씨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네, 참 충격적인데 나이가 22이에요. 예. 서울모 국립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잘 자란 그런 또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에 따로 살고 있는데 네. 가족들이 몰랐다 그래요. 이런 일을 벌어졌는데 경악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이유를 들어보면 사람을 죽여서 경찰의 관심을 끌고 싶었다고 주장합니다. 나를 스토킹하는 집단 구성원 다수가 서현역에 있을 것 같았다 주장이에요. 네. 최근에 그 조현성 인격 장애, 이게 옛날에는 스키조프레니아, 그러니까 정신 분열이라고 하는 증세인데 3년 진단을 받고도 3년간 치료를 안 받았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긴 한데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보고 가족들을 만났더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이 최 씨는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과 수학에 재능을 보여가지고 올림피아드에 나가 수상도 했다. 네. 그 형은 특목고를 졸업해서 명문대에 진학을 했는데 본인도 이렇게 잘했는데 갑자기 조현병 그 증상이 나타나면서 학업에서 급격히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특목고도 못 가고 이렇게 되면서 비뚤어지기 시작한 것 같다고 가족들도 매우 안타까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중산층 집에서 잘 자란 청년이 뭔가 지금 정신적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제때 치료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다 보니까 괴물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네. 최 씨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범행을 미리 계획한 듯한 정황들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어떻습니까? 예, 범죄 계획성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것과는 독립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서 계획성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계획성이라는 것도 사실 부분적인 계획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격적 계획성이 있을 수 있고 약간 수동적 계획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흔히 말하는 은폐적 계획성, 다양한 계획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소 후에 재판정에서 밝혀지겠지만은 예. 그 계획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와 정신질환과의 차이는 사실 독립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뭐 알려진 바대로 바로 전날 한 번 더 왔었다. 흉기를 들고.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이제 뭐 본인 얘기로는 용기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왜 선글라스 꼈냐를 보시면 아시고 왜 차량을 이용했냐 하면은 네.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사실은 용기가 없으니까 차량을 가지고 먼저 1차 공격을 했을 것이고 자기 눈을 가리기 위해서 선글라스 꼈을 겁니다. 말하자면 그 부분이 처음에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왜 선글라스 꼈는지가 설명이 안 됐는데 예. 본인의 주장대로,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전에 왔었다는 걸 봤다고 보면은 계획성 존재하고 본인의 이 겁먹은 눈을 감추기 위해서 그 다음 날 공격하는 이런 부분들이 연결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건 계획적인 것이 누정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승재훈 의원님, 앞서 신림동 사건과 좀 공통점이 있다, 외톨이 범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조선이라 그러죠. 저 신림동. 네.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에 뭐 소년원 송치 처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일 마지막에 소년원 송치 처분이 1년 한 7개월 정도 되는 송치 처분. 그리고 지금 범죄가 일어난 게 2023년이니까 그 사이가 20년이 지났잖아요. 예. 그 사이에 다른 특별한 어떤 범죄, 흔히 말해서 이탈 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 그 분노가 차곡차곡 20년 동안 쌓여왔는 거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터진 범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흉악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20년 동안 흔히 말해서 미국에서 말하는 외톨이형 늑대로 그 분노가 계속 쌓여오는 과정이 있었는 것이고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사실 뭐 방송국에서는 이미 이름이 밝혀졌던데요. 그냥 뭐 저희들은 그냥 조 씨라고 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사실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어떤 뭐 그런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어떤 범죄가 나가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이렇게 뭐 치료가 갑자기 중단됐다고 또 갑자기 그렇게 위험해지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 치료가 중단되고 우리 저 위원님 말씀대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건전하게 자라고 집안이 굉장히 이렇게 흔히 말해서 중산층 가정에서 별반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또 이게 쌓아갔고 그 쌓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14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는 14명의 사상이 날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어도 10년에서 20년 동안 자기의 어떤 분노 아니면 자기의 정신질환을 숨기고 살았느냐에 대해서는 좀 국가가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고 이 부분에 국가의 어떤 형사정책이 부족한 점 그리고 그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이 부분은 좀 메꾸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반드시 이 부분 지금 조 씨에 대해서 먼저 좀 이렇게 정신 분석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경찰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이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프로파일러님하고 똑같이 계획성이 보이는 거고 이 계획성이 너무 치밀하다 보니까 과연 정신질병이 있는 환자가 이 정도까지 계획성을 가지고 행동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니까요. 강서구 PC방 김성수 케이스 같이 선제적으로 먼저 좀 이렇게 정신감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14명의 시민이 다쳤고 2명은 위독합니다. 당시 공포의 순간 가운데서도 부상자를 향해 달려간 10대 소년도 있었는데요. 그날 상황 들어보시죠.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광장 쪽으로 가보니까 여성분 하나랑 남성분 하나가 피 흘리고 쓰러져 계시길래 가서 지혈을 좀 해드렸어요. 지혈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좀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시 돌아왔는지 경찰들이 다 이제 쫓아가더라고요. 근데 검은색 모자에 검은색 후드집업 쓰고 이제 도망갔어요. 지하철로. 사람들이 다 도망가길래 일단 가면 갈수록 이제 남성분 소리가 좀 많이 커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구급대원 오시고 이제 여성분 학생처럼 보이는데 어머니한테 전화 오시길래 일단 제가 받아서 이제 따님이 지금 많이 다치셨다고 좀 오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같이 이제 구급차 배웅하는 것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안 그래도 이딴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했는데 어제 오전에는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도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영상을 좀 보시죠. 확인 좀 할게요. 칼 어디 있어요? 들고 다녔어요? 아니,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탕탕탕하는 그런 소리였어요. 스팸 세트 이제 들어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에코백 같은 것도 하나. 네, 박성규 의원님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20대 청년이 배회를 하니까 그야말로 경찰 초비상이잖아요. 좀 예. 이상하면 바로 불신 검문을 해봤는데 저 사람의 그 스팸이라고 하는 그 햄 상자 안에 저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장난감처럼 호신용으로 갖고 있다. 열어보니까 이제 칼이 2개 나왔어요. 네. 제가 늘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카피캣이 무섭습니다. 지금 계속 2자루를 갖고 다닌다니까 무슨 이도류도 아니고 그런 걸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기서 나온 게 그리고 방금 제가 1-2시간 전에 보니까 용인에서는 네. 40대 남성이 또 뭐 칼을 들고 다니다가 또 붙잡혔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잡힌 것만 이렇지 지금 저런 식으로 칼을 품고 그냥 어슬렁거리고 다니는 사람이 많고 뭔가 저질러 보려는데 아까 뭐 그 22세 최 씨 청년도 그랬지만 용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시한폭탄들이 지금 째깍째깍 돌아다니면서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지 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그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 칼 두 자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조선도 두 자루였고 그 다음도 두 자루였죠. 네. 그리고 저 사람도 두 자루입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각각의 단어 중에 자극을 스티뮬레이션 자극받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한 사람들은 그 자극받는 단어에 따라서 모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방이라고 하는 건 수법적 모방과 자극적 모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저들은 수법적 모방도 같이 하고 잘 보시면 강남역 터미널에서 저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너무 힘들어서라고 했습니다. 네. 조선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너무 힘들어서라고 했죠. 그 단어적인 어떤 모방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범죄의 에코라고 해서 범죄의 메아리입니다. 한 번 치고 나가면 다른 모방 범죄자가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면서 치고 수법적으로도 치고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모방 범죄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그 폭증성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네. 가뜩이나 불안한데 온라인에서는 살인 예고글이 확산되면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예고하는 글 경찰이 추적하고 있는 것만 27건입니다. 글을 올린 5명은 검거된 그런 상태입니다. 승재현 의원님, 네. 지난달 발생했던 신림역 사건 이후에 또 여성 살해 예고글을 올렸던 2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되는 일도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살인 예고글이 급증하고 장소도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 현상 왜일까요? 일단 혹시 그 컵에 물 담아 보셨나요? 네. 물 담아 보시면 물을 이렇게 계속 담다가 그 물 위가 찰랑찰랑한 어떤 표면 장력이 딱 발생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물방울 하나만 더 들어가면 표면 장력 전체가 무너지는. 그러면 한 방울이 들어갔을 때 한 방울만큼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모든 물이 이렇게 바깥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네. 두 가지에 대해서 이런 일이 왜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을 굉장한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예고글이 올라오는 것 흔히 말해서 거짓말, 놀래킴 이렇게 생각을 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 없어. 우리나라는 테러 없어. 우리나라는 폭발물 갖고 뭐 어떤 특정 지역을 폭발시키는 건 없어. 이건 전부 다 사람을 놀래키는 일이야. 이러다 보니까 경범죄로만 처벌했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런 글들이 올라오더라도 그냥 쉽게 그냥 사회 안에서 처벌받다 보니까 저런 일들이 우후죽순같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처벌해야 된다라는 측면과 그런 장소에는 국가의 모든 공권력이 들어가서 정말 국민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좀 이렇게 시민들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예. 혹시 검경을 이야기 머릿속에 떠오르면 검경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저는 수사권 조정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수사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가해자를 잡겠다는 정책이잖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범죄를 예방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치안에 관련된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끊임없이 수사권에 대한 논의만 하고 수사 준칙 하나 만들더라도 거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지 피해자의 그 생명을 지키겠다는 그런 어떤 정책들은 나오지 않으니까요. 이번 기회를 조금 반면교사 삼아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정말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예방적인 정책인 치안에 관심을 좀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